예, 학문 산책 95번째 제목으로 육체를 지배하는 마음의 세 가지 특성. 예, 육체를 지배하는 마음의 세 가지로서는 우리가 사뜨버와 라자스, 타마스라고 앞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 사뜨바는 본질을 말하고 라자스는 운동과 변화를 말하고 타마스는 비활동성, 잠재적인 파괴력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유르베다라는 것은 아유르는 생활의 습관, 생활적인 일반적인 생활을 말하고, 르는 모든 현상의 궁극적인 본성에 관해서, 베다는 사물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본다는 측면에서 지혜를 말하는데, 이 아유르베다는 우리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유르베다는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낸 의학이고, 이것이 천축국으로 인도 지방으로 건너가 인도의 정통의학으로 둔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세 가지 속성으로서는 사또와의 본질과 라자스의 운동 변동, 타마스의 비활동성을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역할을 할까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째로 이 사또바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우리 마음속에 사또바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늘 건강하고 창조적이며 영적인 힘이 넘친다. 그런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는 조화와 적응력을 갖게 되는데, 그들은 마음의 평화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며 질병의 정신적 근원을 차단한다. 또한 타인을 배려할 줄 알고 매사 생각하며 노력한다. 모든 것에 선한 것을 찾고 구두자의 입장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순수함과 맑은 평화를 개발해 나가며 자연과 내적 자아의 조화로서 건강이 유지된다. 이러한 균형과 조화로서의 사또바는 진정한 건강과 치유의 원천이다. 예. 이렇게 뭐냐면 설명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라자스는 그럼 어떤 내용인가 이거죠. 라자스는 내적 평화를 찾기보다는 활동 변화라고 했습니다. 라자스는 외부 세계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오게 된다. 그래서 라자스는 욕망과 왜곡, 감정의 기복으로서 일어나는데, 감각적인 즐거움을 쫓고 탐닉하여 불완전하게 빠지게 되는데, 때문에 통증과 흥분 그리고 에너지 낭비를 가져오게 되어 질병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라자스가. 그러면 타마스는 어떤 말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타마스는 우리의 인식력을 약화시키고 본질을 가리우는 무지로부터 온다. 자아를 격리시켜 고립되게 하고 외롭게 만든다. 육체에 매달려 정신을 보지 못하고 가지 인식과 깨달음이 없는 한 우리는 타마스의 어둠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침체, 퇴화, 죽음에 이르게 된다. 라자스와 타마스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며, 라자스는 에너지의 지나친 낭비로 결국은 타마스에 이르게 된다. 예를 들면 자극적인 음식, 술, 성생활을 탐닉 등의 처음으로 라자스로 시작되어 라자스를 자극하나 결국에는 피로와 에너지들의 붕괴로서 타마스를 이게 된다. 이들 세 가지 속성은 다시 여러 측면에서 비교할 수가 있는데, 우선 색깔로 표현하자면 이 사뜨바는 흰색에 비유된다. 깨끗함과 균형을 상징한다. 반면 라자스는 빨간색으로 행동과 열정이 합쳐져 것을 나타내며, 타마스는 검은색, 어두움과 망성을 나타낸다. 시간으로 볼 때 사뜨바는 낮이며 맑음을 상징하고, 라자스는 해 뜰 때와 해질 때를 나타내며, 타마스는 밤과 어두움으로 대변된다. 에너지는 어떨까? 에너지는 어떨까? 사뜨바의 에너지는 중립적이며 균형적이다. 라자스는 적극적 활동적이고, 반면에 타마스는 소극적 활동기를 나타낸다. 세계로 본다면 타마스는 천국, 공간, 평화를 가지고 되고, 반면 라자스는 대기, 폭풍, 지역, 타마스는 지구의 중력권, 무기력이다. 더 나아가 우주의 단계로 살피면 사뜨바는 이상적이고 라자스는 섬세함이고 별, 순수한 형태지만 타마스는 천한 물리적인 육체이다 된 거죠. 자연계로 볼 때는 타마스는 영적이며 정자를 의미하며 성자를 의미하며,
의미하나 라자스는 인간의 세계, 타마스는 동식물로 대변한다. 마지막 의식 상태를 볼 때 사트바는 깨달음이고 라자스는 꿈, 타마스는 깊은 잠이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의식 상태를 볼 때 사트바는 깨달음이요 라자스는 꿈, 타마스는 깊은 잠의 상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육체와 마찬가지로 마음에도 올바른 영양소가 필요한데 마음의 영양소는 우리가 먹는 음식, 감각 기능을 통해 얻는 경험과 감동들, 나아가 더 깊은 의식세계로 필요한 정신적 훈련 등이다. 그러나 마음의 영양의 첫 단계는 뭐라 해도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 얻어짐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아유르베다는 5가지 요소로서 우리 한의학에서는 오행과 비슷한데요. 에테르와 공기, 불, 물, 흙, 물, 인체의 마음 그리고 의식을 구성한다는 걸 알게 된다. 자,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태초의 우주는 보이지 않는 의식의 상태로 존재했었고 그것으로부터 절대적인 소리 오음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오음의 진동으로부터 에테르가 형성되고 그 에테르가 미묘하게 움직이면서 발생하였다. 그리고 오음의 진동으로부터 에테르가 형성되고 에테르가 미묘하게 움직이면서 공기가 형성되었다. 공기의 움직임 속에서 마찰이 발생했고 마찰에서 생긴 열이 빛을 형성하고 그 빛으로부터 불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불에 의해 에테르가 녹음으로써 물의 요소가 형성되었고 이것이 다시 고체화되면서 흙의 요소가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금, 철의 성분이 되기도 하였다. 잘 분석해보면 한의학의 오행과 같다. 그리고 모고의 성질의 나무는 탄소가 되어 원소가 되어 굳건한 흙의 요소가 생김으로써 식물과 동물을 생겨나게 하고 인간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 5가지 요소에 대한 개념이 바로 아유르베다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 이 5가지 요소들은 인체의 감각과 감각기관 그리고 행위와 행위기관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첫째, 에테르는 무게가 전혀 없으며 공간을 형성한다. 에테르는 소리를 통해 전달되는 소리를 듣는 감각은 청각이고 청각과 연관된 감각 기능은 귀다. 귀로 들을 소리는 말을 통해 의미있게 전달된다. 그러므로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말을 할 수 없게 되겠죠. 둘째, 공기는 아주 약간의 무게가 있고 움직임을 만든다. 움직임과 관련된 감각은 촉각이고 촉각과 관련된 감각기관은 피부이다. 촉각과 관련된 기관은 손이고 손은 잡는 행위를 한다. 세 번째, 불은 약간의 무게가 있으며 신진대사에 도움을 준다. 불은 밝게 보이게 해주므로 관련된 감각은 시각이고 시각과 관련된 감각기는 눈이다. 눈은 보고 걸어가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 행위는 발과 관련되어 있다. 장님이 방향 감각 없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넷째, 물은 다소 무게가 있으며 함께 계속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영양과 수분을 공급해준다. 물은 맛을 느끼게 해주므로 미각과 관련되어 있고 미각과 관련된 각기는 혀이다. 다섯 번째, 흙은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고 무기를 안정감 있게 해준다. 흙의 요소는 냄새를 발산하고 냄새와 관련된 기관은 후각이다. 그리고 후각과 관련된 감각 기능은 코이다. 코는
기능상 학문과 연결되어 있고 학문은 바로 배설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러므로 배설이 원활하지 못한 사람은 호흡이 깊지 않고 후각이 나빠진다. 아유르베다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모든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신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자연 치유 능력을 일깨워서 스스로 체내의 에너지를 균형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고 자신의 몸에 귀 기울여서 육체적인 나약함이나 질병들의 다스림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 아유르베다 의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이것이 우리가 선대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만드는 거라고 우리가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자연 법칙에 순응하고 자신의 몸에 귀 기울여서 육체적인 나약함이나 질병들을 다스리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 인체의 세 가지 요소로서 또 중요한 것인데요. 현대의학은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과 구조들에 대해 획기적인 많은 사실을 밝혀내었는데 세포를 비롯한 DNA 미시한 구조, 심지어는 염력체 속의 유전자 배열까지 알아낼 수 뿐만 아니라 신의 영역이라고 일컫는 게놈 지도까지 완성해 질병의 원인, 규문과 치료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핏 보기에는 인체의 모든 비밀이 벗겨져 이제 현대의학으로 풀지 못한 과제는 더 이상 없을 듯도 싶다.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성상 현대의학은 많은 한계점을 안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인체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복잡한 생리적인 현상 과정에서 이런 미세물질이나 구조들이 어떻게 협동하여 생명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은 그다지 충분하지 못하던 데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 아유르베다 의학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것이 자, 예를 들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명상에 잠기게 하며 잠들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기억 또는 망각하게 하는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 중에 일부는 분해의 영양소로 작용하고 일부는 대소변으로 배설되는 기관은 어디에서 있는가? 또한 같은 음식, 같은 운동을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살이 찌고 어떤 사람은 날씬한가? 등등 이런 유의 수많은 의문들에 대해 현대의학은 명쾌히 설명하지 못한다. 자르고 나누고 쪼개고 분석해서 더 명확한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이런 방법은 물질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아유르베다가 현대의학과 다른 점은 바로 이런 이유들이 있는데 아유르베다에서는 현대의학으로서는 설명하기 힘든 부분, 즉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이루게 내어 관장한 조직들의 상호 유기적인 지식과 정보를 우주적인 차원에서 보다 광범하게 접근해 우리 몸에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유르베다에서는 우리 몸의 세 가지 기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도샤, 타투, 말라라는 것이 있고요. 이 중에 타투와 말라는 현대의학의 패러다임에 속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타투는 기능과 구조 그리고 물질을 대변하며 말라는 신진대사 후 영양과 열로 이용되지 않고 남겨진 노폐물을 말하는데 반면 도사는 관찰할 수 있는 존재지만 물질이나 구조로 이해할 수 없는 구체적인 성질의 것은 아니다. 생화학적인 역동성 점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 도사는 다시 3도사로 나눈다. 이것을 알기 쉽게 한의학과 비교해 보면 이렇다. 한의학에서 모든 생명력이 기에 출발하고 음과 양의 조화로서 생명상이 유지된다고 했다. 이것이 1프라나 2원론이다. 이에 비해 아유르베다에서는 생명력은 프라나에서 나오는 것이며 바타, 피타, 카파라는 세 가지 생리적 역동성에 의해 생명이 부여된다는 1프라자 3원론을 주장하고 있다.
즉 우리 인체는 대우주의 일부로 이러한 우주의 현상이 인체의 현상으로 직접 표출된다고 보는 것이다. 골장의에서는 몸뚱아리는 골과 장으로 나누며 여기서 골장 제1도표가 만들어지고 또 중추신경계를 3원으로 설명했다. 이를 구성하는 유기적 확정 운수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